사고 후 귀신을 보게 된 아이의 청기누설. 이야기는 1990년 사고로 인해 우연치 않게 영안이 트인 뒤 살아가며 겪은 실화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친화력이 좋고 동네 친구들과도 늘 잘 어울렸다. 그 당시 남자애들은 주로 밖에서 동네 아이들과 놀거리를 찾곤 했는데 나는 애들과 주로 구슬치기 팽이놀이를 즐겨했다. 팽이놀이를 하는 애들도 5명 정도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중 팽이에 진심인 A가 상당했다. 팽이도 가격대에 따라 성능이 천차만별이었고 종류도 어느 정도 다양했다. A는 그중 값비싼 돌팽이를 주로 사용했고 상대방의 팽이를 작살내는 걸 즐겨 했었다. 이 녀석이 얼마나 사악하냐면 돌팽이 자체도 무게감이 나가고 철심도 굵고 큰데 확실하게 상대의 팽이를 쪼개버리기 위해 시간을 들여 철심까지 날카롭게 갈아서 돌팽이를 운용하던 녀석이었다. 팽이놀이는 가위바위보로 진 사람이 먼저 돌리는 순서로 팽이를 땅바닥에 냈다. 바닥에 낼 때 상대방의 팽이를 쓰러뜨리거나 견제를 하기 위해 몇 가지 기술이 있었는데 그중 악랄한 찍기라는 기술이 상대의 팽이를 쪼개는 기술이다. 물론 기술을 사용하다 팽이가 엄한 대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어느 날 나와 A를 포함 우리들은 팽이놀이를 하고 있었다. 내가 바닥에 먼저 팽이를 냈고 뒤이어 A가 나의 팽이를 타겟팅해 돌팽이로 찍기를 시전했다. 나는 평소보다 긴장을 하며 팽이판 가까이서 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A가 찍기를 시전한 돌팽이는 미스가 나며 그대로 나의 미간 위쪽 이마에 크게 박히고 만다. 날카로운 철심은 나의 미간 위쪽 이마에 구멍을 내고 무거운 돌팽이와 속도로 인하여 이마는 어느 정도 함몰이 돼버린다. 이마에 박혔다 빠진 팽이와 함께 나의 이마에서는 선혈이 철철 흘러넘치며 그렇게 나는 기절을 했다. 한참 있다 눈을 떴는데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는지 큰 병원의 중환자실이었다. 한참 뛰어놀 12살이 병원 중환자실이라니 나는 고통과 함께 우울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눈치를 채지 못했었다. 이상하게 중환자실에 사람이 많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자고 또 자고를 반복했으니 그렇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가는 중에 나는 이곳저곳 병원 탐험 놀이를 했다. 그러다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 모퉁이를 도는 순간 그곳에 서 있던 사람과 부딪히게 됐다. 나는 멈출 새도 없이 방어태세를 취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대로 통과해 넘어지게 됐다. 어처구니가 없던 나는 쓰러진 상태로 고개를 돌려 통과한 사람을 뒤돌아봤으나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고 정신이 이상해진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 호기심과 확인을 하고 싶어 조심스럽게 손을 그 사람에게 뻗어봤다. 뒤쪽에서부터 조심스럽게 손이 다가갔지만 손의 한기를 느끼며 그대로 쑥 들어가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 재빨리 손을 빼냈고 그대로 그 자리를 피해 병실로 돌아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패닉 상태가 된 채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마음을 가다듬고 주변을 천천히 관찰을 하게 됐다. 병실 모퉁이 그늘진 쪽에 쓸데없이 사람이 계속 서 있었고 몇몇 괴리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부터 확실하게 인지하게 된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그들은 내가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했다. 이 령들은 종류도 정말로 다양했다. 완벽하게 사람 형체에 가까운 령, 흐릿한 형체의 령, 연기 같은 상태의 령까지 그리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연이 있을 법한 귀신들을 봐왔다. 목을 매단 살짝이는 그 상태로 현현했고 교통사고가 나서 유명을 달리한 귀신들은 그 상태 그대로 현현했다. 한마디로 최종적으로 마지막 죽음의 그 모습에 가깝게 나타난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에 무척이나 무섭고 끔찍했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다 보니 익숙해졌고 일부라고 받아들이니 편해졌다. 그들이 내가 보고 있다는 걸 모르다 보니 그런 듯했다. 그런데 나에게는
또 한 가지 신기한 상황이 있었다. 각자 사람들마다 조상령 수호령들이 붙어서 수호해준다. 또한 강력한 악귀가 약한 수호령이 지켜주고 있는 사람을 그 수호령을 상당히 위험 상태로 내몰거나 내쫓거나 하고 더 이상 지켜줄 수호령이 없기에 그 사람은 그대로 악귀의 공격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승사자를 보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나는 저승사자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이 보게 된다. 이들의 겉모습과 겉으로 보이는 연령대는 정말 다양하다.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한 가지 특징으로는 할아버지 연령대는 없었다. 그리고 검은 한복에 갓을 쓴 사자도 있지만 깔끔한 검은 양복에 복장을 한 사자들도 많았다.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대기 중이었다. 옆으로는 장년의 아주머니가 급한 표정을 지으며 발을 구르고 있었다. 하지만 느닷없이 저승사자가 그 아줌마 옆에 떡하니 나타난다. 순간 이동이라도 한 듯 검은 연기체가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나는 깜짝 놀랬고 사자는 내가 보고 있는 걸 인지 못했다. 아줌마는 사자가 나타난 지 아직까진 알지 못하는 듯했다. 여기서 놀라운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거 아는가? 저승사자가 통보도 없이 나타나면 누구보다도 조상령들이 굉장히 놀라한다. 사자가 나타나면 수호령들은 사자에게 하소연하듯 무슨 말을 하지만 그것까진 알 순 없었다. 나는 파란불이 켜졌음에도 멈춰 서 있었고 아줌마는 아니나 다를까 급하게 뛰다시피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 순간 차에 부딪히기 전 아줌마는 굉장히 깜짝 놀라하며 그렇게 과속하던 차에 치여 즉사하고 만다. 내 생각에는 임종 전 아줌마는 사자를 보고 놀란 게 아마도 맞을 것이다. 그 후 아줌마의 령은 신체에서 올라와 소령, 사자 이렇게 나란히 서 있게 된다. 그리고 한참을 그 상황을 응시한 채 사자, 소령, 죽은 자의 령과 함께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임종할 때 사자는 나타나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죽음 직전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어떤 임종 방식이냐에 따라 사자의 출현 유무 기간에도 차이가 있는 듯했다. 그동안 삶에 있어 정말 다양한 방식을 많이 봐왔지만 일일이 다 쓰려면 밤을 새도 모자라니 대표적인 것들과 중요한 맥락만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나는 20세 정도가 될 무렵 그러한 상황들이 차차 엷어져 갔고 군대를 갔다 온 무렵부터는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없었다. 이마에 큰 흉터도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많이 아물어졌으며 그렇게 신기했던 일들이 마치 꿈과도같이 느껴지며 현재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고 못 본다 해도 어렴풋이 느낌 정도로만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